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텀과 크림슨 솔리테어 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맵은 요 맵이에요. 정의. 보물상자는 잠깐 제쳐두고 일단 맵 이름부터 굉장히 인상 깊죠. 정의라는 맵이죠. 어찌 보면 3층에서 가장 중요한 맵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변수가 가장 많은 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근데 왜 맵 이름이 정의일까요? 이 민중들을 학살하는 게 우르스스의 정의라는 걸까요? 우르스스는 러시아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나라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중들을 학살하는 것이 러시아의 정의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맵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맵에 나오는 적들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변수 덩어리예요. 여기서는 어느 적 하나가 안 중요하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중요한데 원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인 저지 돌파. 이제 이 맵 특성상 코스트 수급이 저조한데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순간적인 저지 돌파를 하는 용도로 쓰이고, 메탈 크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방어력을 통해서 아군의 화력을 흡수하는 데 쓰이고요. 요 친구들, 요 우르스스 계통은 다 이제 인지를 우선 타겟팅하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라도 내가 방치했다간 인지를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인질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이 맵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코스트는 조금 많이 줍니다. 다른 맵보다 많이 주는데 대신에 이제 코스트 수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뱅가드를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안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원거리 딜러 초반을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공수부대가 여기에 떨어져요. 그리고 우르스스 병사가 아래쪽으로 나오죠. 중앙으로 원석충이 나올 수 있고요. 한 이제 초반 약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원석충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 상황에서 여기에 놓거나 여기에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수부대한테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원거리 오퍼레이터를 넣는다면 요 정도 선,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딜할 수 있는 여기하고 여기, 그 정도 선을 잡아주면 좋겠고, 일단 초반에 생각보다 인질을 빠르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초반에 지나가는 인질이 공수부대 하나한테만 맞으면 죽지 않습니다. 공수부대와 병사가 동시에 때린다던가 이러면 죽을 수 있는데, 일단 공수부대한테만 맞게 세팅을 하면은 인질이 죽진 않아요. 하드의 긴급이라도. 자, 여기서 이제 인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앞으로 방어 라인을 당겨서 적이 나오자마자 저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드 긴급 곡도 생존. 생존만 아니라면 괜찮았는데 하드 긴급 곡도 생존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하드 긴급 곡도 생존이면요, 여러분이 적을 죽이는 속도도 빨라요. 먼저 죽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이 풀딜을 못 박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지 라인을 앞으로 당긴다. 요 영역에다가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빨리 배치해서 적이 나오자마자 저지될 수 있도록. 저지가 되게 되면 일단 저지를 한 대상을 먼저 가장 무조건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지하고 있는 대상을 공격하게 되죠. 공격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런 위치에서 원거리 딜러가 최대한 빨리 이 적들을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뱅가드가 없을 때, 뱅가드가 없을 때는 빠른 배치가 안 되거든요. 빠른 배치가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원거리 화력으로 최대한 빨리 제압한다. 그것도 좀 멀리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잡아당기는 겁니다, 적을. 적을 잡아당겨서 저지를 시키는 거죠. 적을 잡아당겨서 저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강제로 적을 저지시켜서 공격을 봉쇄하는 건데, 하나 장점이 있다면 좀 뒤쪽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잡아당겨서 나한테 붙여서 저지를 하고 인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원거리 화력의 약간 변형판인데, 노시스 같은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적이 나오자마자 얼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딱 이제 적이 인지를 때리려는 타이밍에 얼려버리는 방법, 이렇게 매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지를 활용하는 방법, 원거리 화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매즈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강제이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 영역을 어떻게든 그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서 장악을 하시면 일단 이 맵은 반 정도 끝나요. 반 정도는 끝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이 맵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부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뒤쪽으로. 이 뒤쪽 공수부대가 제일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인질 경로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영역에서 인질이 많이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인질 피가 좀 낮아진 상태로 뒤쪽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이 뒤쪽에 공수부대가 남아있으면 얘가 키를 따버리게 되겠죠. 저런 공수부대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처형자를 쓰는 겁니다. 내가 저쪽을 자르고도 바로바로 돌아와서 라인을 지원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일단은 최소한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남겨놓으십시오. 최소한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남겨놓으시고요. 인질 피가 많으면, 인질의 HP가 많으면 여기에 떨어진 공수부대를 인질을 탱킹 시켜가면서 원거리 딜러로 잡으시고요. 인질 피가 많으면 인질 탱킹을 해가면서 원거리 딜러로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인질 피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얘를 저지해버리세요. 저지해버리면 저지한 애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 강제로 이렇게 타겟팅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쪽 상자는 좀 상대적으로 지키기 편합니다. 요 공수부대 백도어만 조심하면 이쪽 상자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상자, 요 아래쪽 상자는요, 아무래도 지키긴 어렵죠. 내가 특히나 이제 코스트가 모자란다면 좀 지키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화력을 극대화하는 방법. 최대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화력이 부족하면 여기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자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상자가 위험한 순간이 되게 초반이거든요. 중후반에는 그렇게 위험할 일이 없어요. 초반에 한 마리 정도 새는 거 그냥 넘겨버리는 것도 좋아요. 저거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코스트 소모가 너무 커져서 빌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은근히 변수를 좀 만들 수 있는 게 요 메탈 크랩이에요. 메탈 크랩 처리할 수 있는 화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요, 방어력을 넘을 수 있는 강력한 물리 공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노시스처럼 마법 저항을 떨굴 수 있는 공격을 사용해야 돼요. 방어력을 넘을 수 있는 물리 공격이란 보통 이제 평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타가 아닌 이상. 평타는 대개 얘 방어력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하드, 뭐 긴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스킬
스킬 딜이거나 혹은 강타거나 이런 스킬들로 좀 이제 빨리 처리를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마법정을 떨궈서, 대표적으로 노시스가 있어요. 마법정을 떨궈서 좀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력은 많지 않으니까 내가 얘 방어 능력을 떨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혹은 방어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될 경우에 얘한테 화력을 너무 낭비하다가 다른 적들이 다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 녀석 은근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드에서 긴급으로 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요 캐스터, 이 캐스터가 이 맵의 요 아래쪽 라인으로 나오거든요. 캐스터는 아군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마법딜을 넣기 때문에 은근히 아군 저지 라인을 잘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원거리 공격이기 때문에 인지를 잘 때리죠. 얘들을 좀 이제 후반부에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쪽 저지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쪽 저지 라인에는 웬만하면 마법딜을 좀 받아낼 수 있는 마법장이 있는 오퍼레이터를 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씩 캐스터가 라인을 뚫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쪽 저지 라인에는 마법장이 있는 오퍼레이터를 쓰는 게 좋다는 거. 아니면 캐스터를 빨리 끌어당겨가지고 아군 화력을 집중해서 녹여버리시든가요. 끌어당기기는 항상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웨이브에 이저지맨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이저지맨을 빠르게 녹여서 두 번째 이저지맨이 저지 라인에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관한 주의사항인데, 인질이, 마지막 인질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대기하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기하는 케이스가 제일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거 대처하시려면요, 빠르게 적을 끌어당겨가지고 얘를 못 때리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노시스 같은 애를 동원해서 얼리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저지 라인을 요 맨 앞까지 당겨야 돼요. 만약에 저지 라인을 요쪽으로 해두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지 라인을 꼭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맨 앞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게 좀 끔찍하긴 합니다. 우르소스에 대처하는 우리 키이우 시민들도 끔찍하겠죠. 우르소스는 항상 끔찍했어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방법이 뭐라고요? 저지 라인을 앞으로 당긴다. 1번 원거리 화력을 극대화한다. 2번 매즈를 이용한다. 3번 그리고 끌어당기기, 강제 이동을 이용한다. 4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백도어 위험성이 있다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잘할 수 있으면 이 맵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부금으로 튼 거는 빅토리아 노래입니다. 빅토리아는 영국 모티프고, 영국은 항상 러시아와 척을 지고 살았죠. 여러분도 러시아와 척을 지시기 바랍니다. 역시 러시아는 때려야 제맛이 아닌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